의학계열 수시 모집 지원 전략,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대화고등학교 교사 최승우입니다.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이 5개 학과에 대해서 수시 모집 지원 전략,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함께 핵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데요. 의대 순위 관련해서 또 권위 있는 기관지가 영국의 더죠, 대학 평가 기관인데요. 2022년도 거 재밌게 봤는데 이제 입결이 어떤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입결을 독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의학과나 뭐 한의학과 이런 의학계열 상담을 할 때 이런 다양한 진로나 직업 관련된 정보를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작년에는 서울대, 성대, 연대, 고대, 경희대, 아주대 이런 대학들이 더해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병상수 많은 대학들도 아이들한테 상당히 매력적이죠. 저희 학교 학생도 간호학과를 갔는데 그 간호학과에서도 병상수 많은 대학을 선택을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좀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 울산대, 세브란스병원, 연세대, 삼성서울병원, 성균관대, 서울대학병원, 서울대 뭐 이런 식으로 이 대학 부속병원과 협력 학교까지 알아두면 이제 학생들 상담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병상수 많은 대학도 두 번째 살펴보면 아주대학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뭐 이런 고려대병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도 이렇게 학생들 상담할 때 상당히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4학년도 의학계열 교과 종합 논술 뭐 수능까지 구체적으로 인원수를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의학과 899명을 시작으로 한 1900명 정도를 선발하고요. 종합 전형은 교과 전형보다는 조금 적네요. 네. 그렇죠? 논술 전형은 뭐 대폭 줄었기 때문에 논술 전형이 뭐 의학과에서는 주 전형은 아닙니다. 수시 모집에서 정원 내 전형만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정원 내 전형에서 3,800명 정도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 한 2,000명 정도,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 6,596명 정도 정원 내 전형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속칭 취업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양질의 어떤 일자리가 이게 한 7,000명 정도를 선발한다는 것이죠. 정원외까지 합치면 이제 7,000명이 넘는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의학계열 어디가 입결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어디가 입결이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6월 초에 발표가 나요. 그래서 2020학년도, 21학년도, 22학년도 3개년간 입결이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입결이 발표 났기 때문에 3학년 선생님들도 지금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입결이 발표 났고, 잘 아시다시피 50% 커트라인, 70% 커트라인 성적이 공개된 거죠. 이제 어디가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학생들이나 부모님들한테는 이렇게 링크 주소를 알려주시면 이렇게 바로 클릭하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좀 편하죠. 그래서 이런 거 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많이 보내주고 있고요. 어디가 입결, 이건 뭐 대교협에서 만든 엑셀 파일을 제가 좀 들고 왔는데, 의학과, 지금 이 대학들의 50% 컷, 70% 컷을 알 수가 있죠.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교과 추천형, 활동 우수형, 기회균형 같은 경우는 3명 이하라 성적은 나와 있지 않은데 굉장히 높은 성적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료는 교사도 볼 수 있고, 학부모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진협이나 뭐 대교협이나 이런 데서 엑셀 파일로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들어갑니다. 저는 뭐 성균관대학교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입시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뭐 성균관대 수능 위주 전형을 제가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의학과, 관심 있는 의학과를 봤더니 국어가 100, 수학이 100, 탐구는 이제 2개 평균인데 99. 이제 이게 하위 70%,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70% 성적 컷인데도 불구하고 뭐 탐구 하나 정도 틀린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정시에서. 이렇게 입결을 하는 거고요. 이제 학교 이제 우리 진로진학 선생님들께서는 어디가 셈, 그러니까 대교협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야죠. 이게 어디가 셈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들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이죠. 어디가 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중앙대학교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레인지를 확실히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가는
50% 컷과 70% 컷 굉장히 단순하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1에서 50% 성적을 상세히 알 수가 없고 우린 더 궁금한 건 50에서 70%, 더 궁금한 건 70에서 100 사이 또는 충원 합격하거나 그에 못 미치는 근처 아이들의 성적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특히 수시 모집에서 상향으로 쓰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어디가셈을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디가셈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쌤하고 반드시 그 레인지 합격과 불합격의 레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의 입결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50하고 70% 컷만 공개를 하기 때문에 70에서 100, 또 그 100 넘어가는 그 레인지를 담임쌤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사교육에는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쌤들도 이 대교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학과만 찾아봐도요, 합격 사례 도수, 평균, 최고, 최저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어디가나 그다음에 어디가 셈에서 이제 속칭 말해서 긁어가지고 붙이는 거죠. 이런 자료 작업을 이제 진학 선생님, 진로 선생님들이 주로 하세요. 그래서 약학과도 한번 해봤는데 보통 이렇게 평균과 최고, 최저를 하는데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어디가셈 자료 중에서 특히나 이 최저 등급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좀 PPT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최저 등급을 보고 쓰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최저 사례인데요. 이게 쉼표로 돼 있는 거는 좀 이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죠. 상당히 레인지가 넓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슬래시로 돼 있는 거는 이제 전형이 2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상위권 학과이기 때문에 의예과가 굉장히 1등급 초반대에 형성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2점대가 넘어가는 것도 있다. 이런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이제 좀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의예과, 그러니까 지역 인재 전형은 빼고 일반만 좀 이렇게 쭉 스캔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아이들이 작년에 합격을 했다는 것이죠. 최저 사례입니다. 최저. 그러니까 이 교사들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최저 사례 궁금해 하는데 우선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저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의예과 보시면 됩니다. 의예과는 과가 많아서 이제 PPT가 2장이나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슬래시 같은 경우는 전형이 2개라는 거고요. 뒤에 전형이 이제 수능 최저 들어가는 전형일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음표를 해놓는 거는 조금 부적합한 자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음표를 해놓은 것이고요. 치의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치의학과의 레인지를 보면 이 정도 애들이 합격을 했다는 것이죠. 작년에. 이게 어디가셈 자료예요. 어디가셈에 나와 있는 최저, 문 닫고 들어가는 자료인데요. 이런 작업을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레인지가 좀 넓어요. 1.76, 1.59에서 3.24까지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여드리고 제 이제 하고 싶은 말 하겠습니다. 수의과는 의학 계열에서 조금 이제 좀 점수가 좀 낮은 편이죠. 그 안에서는 3.47도 있는 거죠. 이 종합 전형에 2.50도 있고. 그래서 최저 사례만을 이렇게 넣어 본 거예요. 이렇게. 3점대도 있고 2점대 후반대도 있고요. 그죠? 약학과 보시면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부모님들한테 이런 자료를 보여주거나 학생한테 이런 자료를 보여주면 학생들이 상당히 흔들려요. 약학과 보시면 2점대 후반도 있고요. 상당히 범위가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음표를 해놓은 거는 1.07인데 1.88까지 갔을까? 약학과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해보는 건 진학교사들한테 제안을 해보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우리가 어디가 셈이나 어디가 입결이나 어디가 셈 2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진학 자료를 만드는데 상담자를 만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최초 합격의 꼴찌 또는 충원 합격의 1등 이 둘 중에 하나를 잡는 것이죠. 기준점을 잡고 그 다음에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가는 애의 바로 앞에 그러니까 최하점의 차하점 점수 학생 이 학생 거의 성적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가장 낮은 최종 점수는 교사가 오타를 냈을 수도 있고 잘못 기재했을 수도 있고 통계의 노이즈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약대책을 내면서 이 작업을 해봤는데 한번 제가 해봤어요. 어디가 셈을 가지고 제가 긁어봤는데
이 분홍색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저희들이 뭐 최초 합격과 충원 합격을 헷갈리게 입력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홍색 라인을 가지고 상담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바로 최종 합격자 앞에 순서 학생, 그 순서를 자료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요새 어디가 쌤 자료에서는 이 작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 바로 앞에 자료, 그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 작업을 한번 해보기를 하는 거죠. 아까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작업하는 건 최고, 최저, 평균. 또 어떤 쌤은 아예 밑에 애들 거만 또 긁어다 모아요. 이런 두 가지 스타일의 선생님들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 작업을 해보니까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상담할 때 상당히 합격률이 높았어요. 제가 의예과, 치외과, 한예과, 수예과 합격을 시킬 때 보면 항상 이 작업을 해서 상담을 했거든요. 이건 잘 안 봅니다. 이거는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약학과는 이제 올해 입결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제가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 제공하는 입결이 상당히 괜찮아요. 저는 대학이 그러니까 어디가 입결, 하고는 또 다른, 좀 더 세세한 자료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구 카톨릭대, 이제 대구 경북지방에 이제 유명 의예과 약학과를 갖고 있죠. 보면, 평균이 1.28, 그 다음에 1단계 합격자가 1.44까지 됐고 100% 컷까지 공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상세한 자료를 공개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좀 선생님들이 대학 홈페이지 가면 좀 다 있으니까 꼼꼼히 챙겨보시는 게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DCU 자기 추천 1.16, 1단계, 앞에 가면 1.47이 이제 1단계 통과했고 100% 컷은 1.28이고요. 이 농어촌 선생님들 저한테 많이 문의하는데 농어촌 전용으로 의예과, 약학과 맞으려고 하시는데 의외로 높아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1.27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오히려 농어촌 전용 같은 경우는 보다 오히려 교과나 종합으로 쓰는 게 더 유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농어촌 학교에 있다 보면서 보니까 제가 근무했을 때 제 기억도 그래요. 이 농어촌 전형을 뽑는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오히려 역전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약학과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역 교과도 있고요. DCU 자기 추천, DCU 인재,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면 2.33이 1단계 컷이었는데 최종 문 닫고 들어가는 100% 컷은 1.81이었다는 거죠. 1.81이었다는 거고요. 그다음 뭐 정시 모집은 오늘 뭐 주제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단순 세 과목 100분위 합을 보면 이제 평균이 294, 291 상당히 높죠. 300점 만점에 최고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의예과, 약학과, 의예과가 더 높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수 영어 등급 평균도 있고요. 과탐 100분위 평균도 있는데 이 대학은 탐구를 하나 보는, 과탐을 하나 보는 의예과와 약학과에서 과탐을 하나 보기 때문에 경쟁률이 세죠. 애들이 좋아하는 대학이죠. 그래서 100분위 평균, 수학 100분위, 영어 등급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대충 학생들이 이 정도 성적대의 애들이 갈 수 있다는 거를 애들이 이제 가늠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100분이라는 게 기준점은 대학들이 이렇게 그냥 국어 100, 수학 10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학별로 환산 점수로 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자, 또 전라도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원광대는 이제 보니까 의학결이 많네요. 간호, 약학부터 한약, 한의까지 있는데 50% 컷을 공개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명 이하의 그 전형은 공개를 안 해요. 대부분. 그 다음에 70% 컷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어디가에 이제 이렇게 공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 성적도 보시면 상당히 높죠. 의예과는 98% 정도, 약학과는 96.67% 정도 애들이. 이게 왜 정시 자료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수시 상담을 할 때 얘가 정시에는 이 정도 성적대라는 걸 알려줘야 애들이 수시 모집의 대학 서열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프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학계열 프리뷰를 해보면, 의예과 보겠습니다. 이제 교과, 종합, 논술인데, 이제 논술 전형은 소수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교과 전형, 이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이 지역에 이제 의예과를 이제 저희 서울, 경기, 인천 애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이제 그 경쟁이 치열한 대학이죠. 논술 전형도 의외로 좀 있어요. 논술 전형도 있죠. 그 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 자연 나눠서 뽑는다는 게 좀 독특하고요. 예, 연세대 미래 캠퍼스 원주에 있는 이 대학도 이 의예과를 갖고 있습니다. 을지대학교 의예과가 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지방대학까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에서 작년에 의예과를 처음으로 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건대 글로컬도 들어와 있네요. 그 다음에 동국대는 경주 캠퍼스에서 이제 선발을 하고 3학년 1학기 마치고 2학기부터는 이제 일산에 있는 캠퍼스에 와서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간호과나 의예과는 고양시에 있어요.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새 이제 경상대라고 안 하고 경상국립대라고 하시죠. 그거 하죠. 경상남도의 지역 거점 국립대학입니다. 이런 대학들이 의예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교과 전형이 더 많죠. 이게 교과 전형이 왜 더 많냐? 지방 대학들의 지역 인재 전형이 대부분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 더 많고 수도권에서 이제 학종 비율이 좀 높은 거, 그게 좀 차이점이 있는 거고, 논술 같은 경우도 이제 수도권의 뭐 중앙대 뭐 이런 대학들 중심으로 이제 중앙대는 이제 의예과 이제 논술 올해는 포기는 했지만 다른 대학들에서 이제 논술을 선발하고 있어요. 논술로 의예과를 선발하고 있죠. 중앙대는 올해 의예과에 논술이 없어졌죠. 오히려 성균관대학교가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뭐 또 지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의예과 수시 모집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이렇게 봤습니다. 정시 모집 가나다군이죠. 가나다군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요. 가나다군의 역학관계를 잘 살펴야 되죠. 가군, 나군에 집중 분포되어 있고요. 인하대가 다군에 있는데 오히려 다군의 경쟁률이 굉장히 세지만 가군, 나군으로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최종 등록자 평균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최초 합격자 평균만 보고 써서는 안 되고 최종 등록자 평균까지 보시고 쓰셔야 된다는 것이죠. 군별 역학구도를 잘 살피셔야 되고 작년에 서울대가 나군으로 인해서 경쟁 대학인 나머지 대학들 연대, 고대, 경쟁 대학인 고대, 성대, 연대 이런 대학들이 전부 다 옮겨갔죠. 가군으로 옮겨갔죠. 그래서 이제 의예과의 군별 판도가 서울대 때문에 작년에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지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군에 500명대, 그 다음에 간하군이 거의 비슷하고요. 다군에 이제 조금 남아있는 형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군 같은 경우는 이제 순천향대하고, 여기 보시면, 인하대가 이제 다군에 있고요. 다군에 또 단국대 천안, 그 다음에 순천향대 이런 대학들이 다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시 모집 군별 분포도를 한번 봤고요. 치의과는 지방 국립대 중심으로 많지는 않아요. 치의과는 많지는 않죠. 그래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교과 전형 비율이 높죠. 왜 그러냐면 치의과는 국립대 중심으로 많이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 비율이 높고 논술 전형 비율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시 모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시 모집도 이제 경희대, 서울대 이런 대학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나군에 분포되어 있고요. 연세대는 가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의예과 같은 경우는 과가 많지 않죠. 경기도에는 가천대가 유일하고요. 서울에 이제 경희대, 인문 따로 자연 따로 뽑는 거죠. 한의예과는 이렇게 인문 따로 원광대나 경희대처럼 인문과 자연을 분류해서 뽑습니다. 그런 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지대학교가 이제 정시 모집에서는 이제 다군에 선발을 해요. 다군에 이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상지대가 많이 등장하죠. 동국대, 경주나 상지대가 언론에서 정시 모집에 많이 등장하는 대학. 이유는 뭐냐면 다군의 한의예과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의과도 보시면 이제 건대와 서울대가 가장 유명한데 이제 교과와 종합인데 이 당연히 수의과도 지방 국립대 중심으로 많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고 종합 전형이 적죠. 서울대, 건대 뭐 이런데 그다음에 지방 국립대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정시 모집도 마찬가지인데 정시 모집도 이게 그 가군에 집중적으로 분포가 돼 있다는 게 이제 독특하고요. 이제 서울대 중심으로 나군에 이제 일부 나와 있죠. 그래서 가군의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다음에 다군에 제주대 하나가 있죠. 다군에. 그래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수의과 같은 경우는 다군에 20명이 몰려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학과 같은 경우도 의예과와 마찬가지로 거의 2,000명 가까이를 뽑기 때문에 정원 내에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죠. 지방은 역시 지역 인재 전형을 비롯해서 교과 전형이 압도적이고 수도권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이 이제 선발을 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이화여대 미래산업약학과 같은 경우는 인문계도 선발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삼육대학교도 인문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충북대와 계명대는 제약학과도 있는데 라이센스를 주는 학과입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시 모집에 이렇게 지방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역 인재 전형 때문에 교과 전형 비율이 높다. 논술 전형은 뭐 부산대의 지역 인재를 비롯해 부산대 빼면은 그 인원이 확 줄죠. 근데 오히려 성균관대하고 가톨릭대학교가 논술로 들어온 것이 좀 독특합니다. 그죠? 중앙대가 의예과 논술에서 빠지고 오히려 성균관대가 약학 성균관대하고 그 가톨릭대학교가 이제 중에서 가톨릭대학교, 이제 성균관대 약학과가 이제 작년에 66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대도 그게 영향을 받았는지 약대 같은 경우는 가톨릭대학교가 논술로 들어왔어요. 가톨릭대학교가 논술로 들어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시 모집의 가나다군인데요. 가군, 나군이 이제 경쟁대학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작년에 경희대와 동국대가 가군에서 좀 고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가군의 속칭 연대, 중대 이 대학들이 성균관대 이 빅3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경희대, 동국대가 좀 고전을 했고 그래서 올해 나군으로 갔고요. 나군에서도 고대 세종이 좀 포지션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고대 세종이 가군으로 옮겨 타는 군별 이동이 발생했어요. 약학과 같은 경우는. 다군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다군에 순천대학교가 있다는 것이죠. 순천대는 국어하고 영어 중에 택 하나이기 때문에 국어와 영어가 부족한 하나가 빵꾸난 학생들이 이제 순천대로 작년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순천대학교가 다군에 있다는 거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학계열에서는 탐구를 하나 보느냐 두 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합격했던 사례를 보면 이제 의외로 충족률이 화면 보시다시피 의예과 쓰는 애들은 다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최저 충족률이 그렇게 뭐 의예과 학생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일반고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미적용하는 이런 대학들 서울대 일반 전형 재시문 기반 면접이 수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가 않고요. 성균관대 학과 모집, 경희대 네오레나상스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미적용하는 대학을 선호하는데 이거는 내신이 극강의 슈퍼 내신과 학교생활기록부가 의학계열로 철저하게 맞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의학계열에 철저히 맞춰진 학생들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 미적용한 대학들은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오히려 들어가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을 할 때 어떻게 상담을 하셔야 되냐면 제가 의예과를 하나 상담 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올해 2023 제가 수능 최저가 높은 그러니까 수능 최저 곤란도라고 할까요?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4, 5가 가장 높죠. 4, 5 정도부터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예과 상담은 저는 내신에 기초한 게 아니라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 가장 높은 4, 5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얘네들부터 불러서 순서대로 상담을 하면 됩니다. 고려대 학교 추천, 고대하고 우수형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죠. 이화대 미래인재까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상담을 합니다. 4, 5 학생 상담하고요. 그 다음에 3, 6이죠. 이제 순천향대나 이런 대학들, 연세대, 미래 이런 3, 6 굉장히 셉니다. 최고 세고요. 그 다음에 4, 8 인재대학교가 있죠. 교과, 의예과, 지역인재 이 두 전형에서 4, 8을 걸고 있고요. 자, 여기서 제가 과탐에 2라고 되어 있는 건 두 과목 평균이고요. 예를 들어서 두 과목이고 절사라는 건 2.5면 0.5를 뗀다는 거예요. 절사. 학생들한테 좀 유리한 거지만 3합 3도 굉장히 센 거죠. 그러니까 3합 3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굉장히 센 겁니다. 3합 3까지 세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좀 덤비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3합 4부터 일반고 학생들이 의예과에서 이 전형을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들이 인기예요. 뭐 건양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인기고요. 그 대표적인 대학이 동국대 경주입니다. 동국대 경주가 이제 서울에 있지 않고 경주에 있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3합 4 정도는 그 일반고의 전체 1, 2등 애들이 해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동국대 경주에 몰리죠. 저희 학교 전체 1등도 동국대 경주를 썼다 떨어졌어요. 최저는 맞췄는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잘 안 됐어요. 종합전형, 얘가 의학계열 관련된 활동이 적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통과해도 제가 봤을 때는 3합 4가 기준인 것 같아요. 3합 4부터는 수능 최저만 갖고는 안 돼요. 앞에 3합 3까지는 수능 최저가 필터링을 철저히 해주거든요. 근데 3합 4부터는 이제는 내신도 좋아야 되고요. 저희 학교에는 내신도 좋았죠. 근데 학생부가 의예과로 맞춰지지 않았어요. 얘가 이제 물리 쪽으로 주로 맞춰준 애라 떨어진 거죠.
예, 삼합 4고요. 이제 삼합 5. 여기서부터 이제 박 터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내신도 좋아야 되고 수능도 나와야 되고 학교 생활도 웃어야 되는, 여기서부터는 완전 춘추전국 시대가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탐구 과목을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이 탐구 과목을 두 과목 다 잘하는 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대구 가톨릭대, 목포대, 순천대, 뭐 조선대 이렇게 탐구 하나만 보는 대학들이 애들한테 인기 있을 수밖에 없죠. 삼합 5 있고요. 예, 삼합 6. 이 대학들, 원광대 같은 경우에 종합 전형으로만 선발하는데 삼합 6이라면 학생부터 꼼꼼하게 본다는 것이죠. 꼼꼼하게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신 1.0이어도 안 돼요. 학생부를 철저하게 봅니다. 철저하게 봅니다. 기억하시고요. 삼합 7, 오, 되게 낮다.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는 가장 확실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발하기 때문에 뭐 극강의 어떤 학생부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수능 최저가 낮지만, 수능 최저 미적용 대학도 있지만 최저 건대학 중에서는 제일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답게 뽑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수능 성적이 굉장히 너무 높아요. 네. 하지만 실제로 합격한 애들 보면 일반고에서도 합격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학생 같은 경우 보시면 제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등급만 갖고 왔어요. 앞에 성적자는 빼버렸는데 다 9696이에요. 이 학생 연고대, 공대 정도 갈 수 있는 애였어요. 근데 1.36인데 인제대 내신으로 하면 인제대가 과학을 두 과목만 보고 영어를 반영 안 해요. 그렇다면 인제대 내신으로 하니까 1.15가 뜨니까 저희 이제 합격 기준은 1.3 안에 들어와야 써요. 저희는 보통 그래요. 선생님들 학교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의예과 같은 경우는 1.3 이내의 학생들 주로 쓰는데 1.15가 돼서 최초 합격했어요. 그다음에 건양대도 계산을 해보니까 이 학생이 1.29까지 떠서 이제 이 학생도 최초 합격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능 성적을 이제 실제 이 학생이 평소 모의고사 볼 때는 96, 97, 98까지 찍었는데 실제 수능 보니까 다 96으로 깔았다는 것이죠. 이 학생이 만약에 일반고 오지 않고 특목고를 가서 내신 관리에 실패를 했다면 의예과 갈 수가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반고 들어온 혜택을 본 거죠. 내신 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수준에 맞는 수능 최저를 맞춘 거죠. 예, 중앙대 의예과, 이 학생도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했다. 의예과는 가고 싶은데 내신이 1.97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앙대는 상위 10개 과목만 보잖아요. 동국대 학교장 추천 기억하시죠? 10개만 보니까 다 평균이 1.5예요. 작년에 학교장 추천 1.5거든요. 근데 1.31까지 올라가죠. 근데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이 정도 수능 최저, 극강의 수능 최저를 맞췄죠. 4, 5에다가 과탐이 2개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최저예요. 4개 합에 5인데 과탐까지 2개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최저를 갖고 있어요. 중앙대가. 가장 최저를 갖고 있는데 이걸 통과했어요. 대단한 것이죠. 근데 운이 좋았어요. 정말. 115대 1밖에 안 됐어요. 경쟁률이. 안타깝게도 중앙대 의예과 논술이 올해 없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앙대 의예과 논술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한양대 의예과 논술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한양대 의예과 논술이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의예과 논술이 없어졌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올해 이제 한양대학교가 이제 의예과 논술을 뺐기 때문에 의예과 쓰는 애들한테는 섭섭하겠네. 중앙대 논술은 아직도 있어요. 의예과 논술 있어요. 삼육대, 저희 학교 이제 전체 1등한 여학생인데요. 교차 지원했어요. 인문계 학생이에요. 네, 근데 수능 성적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수능 성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수학 3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참 애매하죠. 근데 이 학생은 내신 관리를 잘했던 학생이에요. 1이에요, 1. 1이니까 당연히 수능 최저만 삼육대에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 와서 내신 관리 성공했고 수능은 그거보다 못한 학생이죠. 근데 뭐 실제 100분위 표준 점수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공개를 안 했지만 도저히 갈 수 없죠. 사실은. 근데 일반고 왔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대전대 한예과 수능 최저도 정확히 맞춘 거죠. 이거에 맞춰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이지만 대전대 한의학과나 삼육대 약학과나 순천향대 의대를 교차 지원했다는 것이죠. 근데 순천향대 의대는 안 됐어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춘 거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내신이 1.48, 굉장히 우수하죠. 굉장히 우수하지만 의예과 가기는 부족했지만 수능 최저를 기가 막히게 96, 96, 96 이런 식으로 맞춰놨거든요. 화학은 94였어요. 100분위가. 수시를 위해서 태어난 여학생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수시를 위해서. 그래서 뭐 이대 약학과 종합전형, 자소서도 잘 썼어요. 오늘 뭐 자소서 강의가 아니라 제가 이따 오전에 준비하다가 이제 뭐 자소는 뺐는데요. 자소서도 굉장히 잘 썼어요. 자소서 굉장히 잘 썼고요. 약학과 됐고요. 수능 최저가 딱 거기에만 딱 맞춰놓은 거죠. 아까 아주대 약학과도 잘 썼습니다. 자소서 잘 쓰고 이제 수능을 기가 막히게 맞춰놓은 거죠. 그러니까 수능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실제로 수능으로 갔으면 도저히 이 약대나 의대를 갈 수가 없었는데 수시 모집이니까 가능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수시 모집을 이용했기 때문에 일반고 애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강릉 원주대 치유외과도 수능 최저를 정확히 맞췄고요. 이제 최초 합격을 했어요. 이 학생이 이제 수능 최저를 기가 막히게 현명하게 맞춘 거죠. 딱 그 공부만 하고 학교 생활 기록부도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신 관리 잘 한 거죠. 일반고에서 성공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네, 수능 최저학년 중앙대 약대 보니까요. 재밌더라고요. 147대 1 별로 몰리진 않았는데요. 수능 최저를 통과한 논술 전형, 아까 제가 말씀 헷갈리실까 다시 정리합니다. 중대 논술은 아직도 있어요. 의예과, 약학과 논술 그대로 있고 한양대학교가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3대 1밖에 안 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쇼킹했어요. 수능 최저를 통과하면 3대 1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인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하잖아요. 지역균형 전형도 61대 1. 교과 전형인데 61대 1이에요. 지역균형 전형은 교과 전형이잖아요. 교과 전형인데 61대 1인데 실질 경쟁률 10대 1입니다. 이게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이것만 썼을까요? 얘가? 이것만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 경쟁률은 5대 1 이하로 뚝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수능 최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시도 보시면 정시는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수시를 지원할 때 가늠하라고 의도적으로 갖고 왔어요. 이 학생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되게 멋있는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의대나 지방약대 점수가 됐어요. 지방의대, 약대, 한의대 점수가 됐는데 수의대를 가고 싶었어요. 수의학과를 가고 싶어 해가지고 특히 제주대 수의학과를 가고 싶어서 부모님도 되게 쿨하게 제주대 수의학과 그냥 바로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의대 점수가 됐는데 의대를 못 보냈어요. 근데 제주대 수의학과 재밌게 잘 다니고 있다고 연락 옵니다. 자기 진로에 맞으니까 간 거예요. 제주대 수의과를 목표로 공부하는 애인데 수능이 잘 나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갈등한 거예요. 지방의대나 약대, 한의대가 되니까 되게 고민했어요. 최초 합격했을 거예요. 이 정도 점수 최초 합격하거든요. 근데 제주대 다니더라고요, 수의과. 저희 학교 학생 이제 경희 약대인데 경희대가요, 가군에 있어요. 가군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연세대, 중대, 성균관대 이 빅3에 밀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경희대 약학과 들어간 애들이 좀 도움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탐구를 완전히 빵꾸 나버렸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 의도적으로 경희대를 찔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시켰냐면 경희대가 이 빅3에 밀릴 거라고 보고 조금 기회가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수학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 한번 밀어본 거죠. 그래서 경희대 약학과 최초 합격했어요. 나구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자연계 학생이지만 이게 과탐을 워낙 망쳤기 때문에 인문계들한테 진짜 미안한데 교차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충원 8번으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2개 다 됐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경희대, 한의대 다니고 있어요. 저희 학교 학생인데 정시에 들어갔는데 저는 제가 지원을 잘 시켰다고 봐요. 경희대가 조금 저는 경희대 약대 지원 잘 시켰다고 보고 교차 지원도 좀 성공 사례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학생도 보시면 재밌어요. 이 학생도 미적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미적분을 이렇게 맞아버리면 진짜 어디라도 의학계를 다 갑니다. 의학계를 다 갑니다. 근데 이제 좀 과학에서 좀 빵꾸 났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 학생도 보시면 경북대 치의학과를 최초 합격 안정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원광대가 38번. 의외로 작년에 원광대가 경쟁률이 셌어요. 컷이 좀 높았고요. 동국대 경기의학과가 149번. 마지막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둘 다 고민을 했는데 결국 원광대 의예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된. 제가 이 정시 자료를 보여드리는 건 이 정도 성적이 나오면 가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왜 보여드렸을까요? 정말 높다는 겁니다. 정말 높아요. 그래서 이걸 보여줘야 애들이 수시에 적정하겠어요. 그래서 이 정시 합격한 애들 사례를 좀 모아두셔가지고 수시 지원시킬 때 좀 보여줘야 애들이 자기 성적에 못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정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높잖아요. 언어와 매체 98, 100 생명과학 1하고요. 지구과학 1을 좀 못 봤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방의대 간 거지 얘가 탐구에서 하나만 잘 봤으면 서울권 의대예요. 탐구 하나를 못 봐가지고 이렇게 지방의대를 간 거예요. 굉장히 잘하잖아요. 지금 저희 학교 애들 다 보세요. 저희 학교 애들 굉장히 잘하잖아요. 이 정도 맞아야 정시에 갔는데 수시에서는 96, 97만 맞아도 수능 최저만 통과하면 붙는다는 것이죠. 자, 그럼 상담하는 거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상담하냐면 선생님들 이제 3학년 부장이나 3학년 담임을 좀 오래 하지 않으셨거나 오랜만에 하셨거나
그 다음에 새로 하신 분들은 상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는데 저희 학교 애가 저희 그 자율동아리 약대동아리 애가 저한테 왔어요. 붙이고 싶더라고요. 성대 약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얘 오기 전에 이렇게 몇 명씩 뽑는지를 본 거예요. 모집 요강을 꼼꼼히 읽어요. 그러니까 진학의 기본은 모집 요강 정독이에요. 이렇게 요약된 책들은요, 당연히 급할 때는 봐야 되지만 정말 그 반 학생들이 많이 가는 대학의 모집 요강은 진짜 밑줄 쳐가면서 읽어야 돼요. 저도 진학 활동 되게 오래 했거든요. 예, 3학년 담임 부장 되게 오래 했는데 모집 요강 밑줄 쳐가면서 붙여가면서 읽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보고 이 학생은 이제 그 고른 기회 전형이 아니까 이건 빼고 이 세 개를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수능으로 가기 힘든 학생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둘 중에 고민을 해야 됐어요. 종합이냐 논술이냐 고민을 했어요. 예, 그래서 경쟁대학을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아주 원시적입니다. 어떤 사람 저보고 되게 아날로그적이다. 이렇게 하냐.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이렇게 공책에다가 그려가지고 상담하다 보니까, 그런 선생님이 저 이렇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게 편해요. 이렇게 하고요. 성대를 보내고 싶었거든요. 성대를 보내고 싶었는데 경쟁대학을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모집 인원이 많아요. 유리하구나. 이 남학생은요, 저희 약대 동아리인데요, 말을 너무 못해요. 그래, 면접 안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성균관대 면접 미실시고요, 인원이 많으니까 충원 합격이 되고 면접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남학생이었기 때문에 여기 썼어요. 그래서 실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이제 실제 준비할 때, 이런, 많이 이제 애들하고 이제 이런 작업 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성대 약대 보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담아주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담아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면접이 없다 보니까 학교 생활기록을 꼼꼼히 볼 것 같아서 자소서 꼼꼼히 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면접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약대에 가장 필요한 역량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적어보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진로활동 700자, 잘활동 500자, 개세특 500자, 그 다음에 좀 노하우는 뭐였냐면 그 선생님들이 이제 이 학생 워낙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침 새벽같이 와서 저녁 늦게 가는 야자까지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집중적으로 이 학생들 교과 세특에 관련된 약대와 관련된 수학,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화학, 물리 이 네 과목 선생님들이 집중적으로 그 교과 세특에 책을 넣어줬어요. 관련된 이 학생 학업 역량과 관련된 책과 실험들을 좀 꼼꼼하게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됐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중대 약대, 얘는 또 다른 애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최저가 중대는 천하무적이에요. 4개 합에 과탐 2개예요. 근데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그나마 좀 약하고 연대는 없었어요. 근데 이 학생은 좀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만일 연세대를 넣게 되면 공부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공부 안 하고 이 녀석 그럼 공부 안 하면 연세대 준비해버리면 또 재수도 못 할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써본 거죠. 성균관대 모집 인원이 경쟁대보다 적어요. 하지만 수능 최저가 성대하고 중대가 있기 때문에 수능 준비하는 학생에는 성대 중대가 유리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연대는 제꼈어요. 근데 중대 논술은 탐구 2과목, 논술은요, 이제 성균관대가 올해부터는 수학 논술만 봤어요. 올해부터는 수학 논술만 보는데 작년까지는 수학과학 논술을 봤어요. 중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는 차이를 둘 수가 없었어요. 중앙대가 이제 올해는 수학과이고 성대는 수학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 건국대하고요, 건국대하고 성균관대가 올해부터 수학 논술만 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건국대학교하고요, 성균관대가 수학과학을 보던 논술이 올해 수학만 봐요. 굉장히 입시 판도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근데 성균관대의 수능 최저가 굉장히 만만했기 때문에 몰릴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중대 논술을 가는데, 그래서 수능 공부하자. 수능 공부해가지고 이 정도 맞추면 너 이거 떨어져도 지방의대는 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정도 맞추면 지방의대 간다라고 얘기해서 준비를 했고 실제 성균관대는 664대 1이었어요. 그래서 제 예상이 맞았고 중대가 147대 1로 수능 최저가 높았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어땠어요? 중대의 실질 경쟁률이 3대 1밖에 안 됐잖아요. 이 학생이 됐어요. 됐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이 학생이 모 여자대학교에 됐는데 합격자 전원이 1.0이었어요. 이 약대 합격자의 모 여대 대학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대학의 합격자의 그 합격 그 포인트를 써왔는데요.
이 학생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전부 다 합격자가 내신 1.0이었단 말이에요. 종합전형인데 그럼 얘가 1등 했어요. 얘가 1등 탑이었는데 왜 합격했느냐 봤더니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심화석 소인수 과목도 들었고요. 지가 불리한 줄 알면서도 소인수 과목 들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독서력, 그 다음에 착한 리더십, 친구들 이끌 수 있는 긍정적 착한 리더십을 보이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데이터 마이닝, 윤리 철학, 생명윤리, 실천윤리, 직업윤리, 다양한 분야의 독서와 다른 사람의 언어, 다른 사람의 전공도 이해할 수 있는 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언어나 전공도 이해할 수 있는 애. 이게 2015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2015 교육과정의 핵심 인재상이 뭐죠? 바른 인성을 가진 창의융합형 인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도 창의융합형 인재거든요. 근데 이 실제 사정관이 평가한 기록을 보니까 이 학생이 말 그대로 창의융합이에요. 이과 학생인데도 윤리, 의학 분야, 윤리 철학부터 해서 굉장히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다양한 주제를 접근했다는 것이죠. 인문 철학까지 했다는 것이죠. 인문 철학까지. 상당히 멋있는 학생이라는 것이죠. 압도적으로 1등 했다고 그래요. 압도적으로. 똑같은 1.0인데 이거 압도했어요. 압도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융합형 인간이라는 거죠. 융합형 인재라는 것이죠. 그죠? 이 분야 저 분야를 엮을 수 있는 애였다는 겁니다. 이 분야 저 분야를 엮을 수 있는 애였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이 학생을 보면서 연계하는 능력. 그죠? 약대와 관련된 과목들,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기타 다른 국어나 다른 과목까지 다 연계하고 있었다. 그죠? 그래서 다양한 약대 분야를 얘가 매핑하고 매칭했다. 연계 확장 심화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했고, 특히 저는 핵심은 소인수 과목 들은 거하고 이런 윤리철학 같은 인문철학도 건드린 거. 이게 굉장히 핵심이었습니다. 의학계열에서 요새 이거 꼼꼼히 보고요. 요새 수시나 특히 정시에서 의학계열 같은 경우 인적성 면접 보는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 인성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언어도 이해할 수 있고 긍정적 착한 리더십 있는 애들 되게 좋아합니다. 예. 소통할 수 있는 애, 협업할 수 있는 애 좋아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창의융합형 인재라는 것이죠. 예. 이 매년 의예과의 성적대의 대학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면 서울대학병원, 성균관대 삼성병원, 연대 세브란스, 가톨릭대 성모병원. 우리나라 종합병원 순이에요. 굉장히 우리의 어떤 욕망이 꿈틀대는 것이죠. 그래서 의예과 같은 경우는 입시를 하다 보면 정확히 우리 어떤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의 욕망이 딱 밀착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속상하기도 하죠. 근데 자퇴율도 의외로 높아요. 자퇴율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사람의 목숨을 다루기 때문에 저는 좀 소명의식이 있는 애들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학계열 같은 경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읽어보고 좀 도전하는, 그냥 성적만 좋다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좀 소명의식이 있는 애들이 덤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너무 서울권 대학만 고집하시지 마시고요. 의학계열 쓰신다면 지방에 약대도 많고 의예과도 많고 한의예과, 수의과 있기 때문에 지방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 자, 강의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방송 보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오늘 어디가 입결 6월 초에 공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대학의 의예과나 치의과가 몇 점 정도면 내신이나 수능 정도면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근데 그것만 확인하지 마시고 반드시 학교 방문해 주셔가지고요. 학생,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제가 어디가 셈이라고 했잖아요. 그 어디가 셈에서 최대한, 그게 전수는 아니에요. 그래도 도수가 굉장히 많아요. 전국의 선생님들이 수시정시 입결을 입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담임쌤하고 최종 상담을 하셔야지 또 어디가 입결만 하고 확인하고 사교육 컨설팅만 받으시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저희 공교육에 이렇게 양질의 프로그램과 입시 프로그램이 있고 입결 레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방문하셔서 이 선생님들과 꼭 좀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학계열이라는 게 라이센스를 주는 아주 매력적인 학과죠. 직업적인 안정성도 뛰어나고 하지만 진로와 진학이 잘 결합돼야지 어떤 자퇴율도 낮출 수 있고요. 그죠? 그 학과의 진로나 직업, 그 다음에 학생의 꿈과 끼 진로까지 생각하셔가지고 쓰셔야지 직업적 안정성만 생각하시고 쓰면은 나중에 자퇴도 많이 하고요.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학과마다 조금씩 달라요. 배우는 과목도 약간씩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학과적 특성, 과목적 특성도 좀 교육과정도 꼼꼼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학생들 우선 수시 원서 쓰실 때 이 모의고사 보는 거 있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 6월 달하고 11월 달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 모의고사 성적 보시고 그걸 가늠해서 정시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시 성적표도 잠깐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수시 모집 지원 전략 설명인데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걸 보시면서 가늠을 하라는 거죠. 정시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시 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가 학생 학부모님들의 의학계열 선택에 조금이라도 좀 일조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의학계열 수시 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